수성은 1930년 명왕성이 발견되기 전까지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명왕성 발견 이후에도 상당수 과학자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의 크기가 지구와 비슷하다는 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0년이 되어서야 명왕성은 수성은커녕 달보다도 더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6년 국제천문연맹의 역사적인 결정에 의해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제외되었고 수성은 다시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은 앞으로도 높은 확률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수성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 없으신가요? 태양 광선에 불타고 있고 대기조차 거의 없는 이 작은 천체에는 대체 어떤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을까요? 저희 토픽과 함께 10분 정도만 투자해 주신다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성의 전체상. 수성은 태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성으로 태양에서 6,981만 6,900km 이상으로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성과 태양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행성조차도 없습니다. 다른 항성계라면 이 공간에 거대 가스 행성이 있었을 겁니다. 수성의 적도 반경은 겨우 2,439.7km입니다. 다시 말해 수성은 달보다 크지만 타이탄이나 가니메데 같은 다른 거대한 위성보다는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질량으로는 대부분의 위성을 능가합니다. 수성의 일년은 지구일 기준 88일로 매우 짧은 편에 속합니다. 과거 수성은 한 번 공전하는 사이에 한 번 자전하기 때문에 항상 태양의 같은 면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태양의 그을린 나체 부분과 얼어붙은 밤의 부분을 가진 행성. 오래된 SF 소설책을 보면 수성은 늘 그런 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프랜시스 칼작이 1960년에 쓴 지구 탈출이 바로 그런 소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연구를 통해 수성의 하루는 지구일 기준 58.5일보다 조금 더 긴 정도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수성 내에서도 낮과 밤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릴 뿐이죠. 대기가 아주 얇고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성에서는 기온차가 상당히 큽니다. 낮에 행성의 표면은 427도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극단적으로 추워져 영하 170도를 밑돌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성의 궤도 역시 무척이나 특이합니다. 공전 방향에 따른 수성의 자전축이 아주 조금 변화한 탓에 행성 궤도상에서 태양과 계속 가까워지는 점, 즉 근일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수성의 이 이상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 여겨졌던 기존의 뉴턴 역학 법칙만으로는 수성의 근일점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개의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다른 낡은 천문학 이론과 함께 휴지통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1915년 등장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덕분에 이 현상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 연속체를 이끌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전에 블랙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성의 위치는 태양이 왜곡하고 있는 공간에 흡수될 정도로 태양과 가깝습니다. 수성의 궤도 이상은 바로 이 왜곡에 의한 것입니다. 수성의 수수께끼와 비밀. 궤도의 수수께끼가 해명된 후 더 이상 제1행성에 놀라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놀라운 발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수성에 조사용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1974년부터 75년까지 수성에 3차례 접근한 마리너 10호와 2011년부터 15년에 걸쳐 수성 탐사를 진행한 메신저입니다.
이 탐사선들 덕분에 수성 표면을 촬영한 실제 사진과 많은 데이터를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은 제1행성에 대한 예상을 거의 대부분 뒤엎었습니다. 이를테면 수성의 지표에 매우 복잡한 기복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행성의 지표 부분이 거대한 바위 암벽의 경사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표의 요철을 보여주는 크레이터 중에는 낡은 것도 있는 반면 새로운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수성의 크레이터 지름은 약 1550km. 크레이터 바닥은 용암질로 된 넓은 칼로리스 분지입니다. 수많은 크레이터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폴로도로스입니다. 방사형으로 길고 뚜렷하며 여러 개의 홈이 선명하게 뻗어 있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대 로마의 신전에서 딴 판테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도 이 판테온 지구대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옥 같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수성에는 얼음도 존재합니다. 자결하는 태양 광선이 닿지 않는 극지 부근의 크레이터 바닥에는 얼음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성에 가끔 떨어지는 혜성이 수분을 운반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수분이 증발하여 비가 되고 행성 곳곳에 있는 균열이나 크레이터 위에 내렸을 겁니다. 수성이 크기에 비해 질량이 무겁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특징적인 내부 구조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큰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녹은 금속으로 된 핵입니다. 핵은 니켈과 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성에는 대기가 있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대기의 대부분은 태양풍에 의해 수성의 지표에서 뿜어져 나온 원자나 분자 또는 수성의 인력에 의해 끌어당겨진 태양풍의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성의 공기를 마셔도 호흡은 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우주복이 필요할 겁니다. 왜 수성의 대기는 이렇게 옅을까요? 수성보다 질량이 작은 타이탄도 안정적인 가스구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수성이 태양에 가깝고 또 자기장이 약한 것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는 태양풍에 의해 날아갔거나 혹은 단지 온도가 상승해 우주공간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수성에는 혜성과 같은 멋진 꼬리도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광선을 차단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태양광선에 의해 지표에서 원자가 흩뿌려지면서 꼬리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2400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이에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드레스 자락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아쉬운 점은 지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별의 모습을 아침마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 밖에도 수성에서는 독특한 천문 현상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사포에서 따온 이름인 여호수아 효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신이 태양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효과란 수성의 일정한 경도 지점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움직임으로 지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 중 하나입니다. 태양이 살짝 떠올랐다가 거의 곧바로 왔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잠시, 지구로 치면 며칠의 시간이 흐른 뒤 태양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며 수성의 완전한 대낮이 시작됩니다. 수성은 지구일 기준 58일에 한 번 자전하는데 수성의 하루는 실제 58일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성 위의 어느 지점,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렸던 판테온 지구대의 아폴로도로스 크레이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성은 태양 주위를 1회 공전하는 동안 1.5회 자전합니다. 만일 태양이 수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점에서 아폴로도로스 하늘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성에서 1년에 해당하는 88일 후 태양은 수성의 바로 뒤쪽 지점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88일이 지나면 태양이 아폴로도로스와 판테온 지구대를 다시 비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의 하루 길이는 176일, 다시 말해 수성의 2년치 길이입니다. 1년째는 낮, 2년째는 밤인 셈입니다. 2018년 수성을 향한 인류 역사상 세 번째 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베피콜롬보입니다. 이는 2025년 수성 궤도에 투입될 예정인 2개의 탐사선입니다.
미션에 성공해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면 곧바로 속편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아직이라면 채널 구독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흥미로운 토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